안녕하십니까. 간중국 코리아 이유진입니다. 외신들은 이라크와 미 안보 관리들의 말을 종합해 13일 새벽 최소 6발의 미사일이 이라크 북부 도시 아르빌의 미국 영사관을 향해 발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미국 관리는 이 미사일이 이웃나라 이란에서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미군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잠정 보고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라크 안보 관리들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자정이 지난 직후 발생했으며 이 지역에서 물적 피해가 발생했고,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의 시리아 다마스쿠스 인근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원 2명이 숨진 지 며칠 뒤 발생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격을 강력히 비난하며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이란 국영 이슬람공화국 통신은 일요일 이라크 언론을 인용해 그들은 아르빌에서 공격이 일어났다고 인정하면서도 공격의 진원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쿠르드 반자치 지역의 수도인 아르빌에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도심에서 8마일 떨어진 곳에 새 영사관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 영사관 인근에 위치한 위성 방송 채널 쿠르디스탄 24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방송국은 습격 직후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시작했으며 스튜디오 바닥에 유리 파편과 잔해가 보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란이 지원한 민병대가 이라크에서 드론과 로켓을 이용해 공격해왔지만 이란 영토에서 직접 공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유엔 주재 이란 대표단은 논평 요청에 적극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내봐둔 민병대 헤즈볼라에 무기를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시리아 내에서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와 이란인에 대한 공습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에 압력을 가하려고 주도한 것입니다. 이후 이란은 1년의 보복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0월 이란은 미군 1소대와 미국이 훈련시키는 시리아 전투 요원들이 방어하는 시리아 남부 알탄프 주둔군에 드론 5대를 보냈습니다. 이란인들은 당시 미국에 보낸 기밀 메시지에서 이번 공격은 이란군 장교 2명을 살해한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 건물이 4발의 로켓포 공격을 받아 최소 2명이 다쳤지만 미국인의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당시 공격은 바그다드 내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주가 넘었고 세계 50개국 이상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이 만들어졌다고 해외 중국어 매체 대기원이 전했습니다. 최근 중국계 이치웨이는 전쟁 위협을 무릅쓰고 국제군단 입단을 신청했으며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인 베디카에서 난민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국제군단에 참여하고 공식 성인되면 키예프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치웨이는 중국 만주족 정우왕치의 후예로 중공의 홍 3대지만 해외 유명 방공 인사입니다. 이치웨이는 11일 기자에게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7일 네덜란드에서 독일로 건너가 다른 나라 친구들과 함께 독일에서 물자와 식료품을 구입한 뒤 폴란드로 갔고 이들 일행 10명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인 메디카에서 난민 수송과 안치를 도왔습니다. 이치웨이는 우리는 차가 5대 있는데 쉬지 않고 난민들을 시내로 수송한다. 그리고 음식을 나눠주며 코코아, 과자, 초콜릿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사탕, 간식, 담요 등 기본적인 안치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국경에서 물자 운반과 지원 작업을 거치면서 봉사활동의 어려움을 실감했고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난민은 주로 노인과 여성, 어린이다. 이들은 다 살아있는 생명이지 단지 숫자만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현장에 도착하기만 하면 피난민들의 절망감을 실감할 수 있다. 이곳은 춥고 아이들이 잘 곳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다. 그들은 영어나 폴란드어를 못하는 사람이 많다. 많은 아이들이 내 딸과 동갑내기여서 마음이 괴롭다. 우리는 그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치웨이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200만 명의 난민이 탈출해 대부분 폴란드와 독일로 이동했습니다. 독일은 난민 캠프가 일부 수용될 정도로 여건이 좋은 반면 폴란드는 여건이 안 되고 수용소도 초라하며 우크라이나 국경에는 난민 캠프 천막이 없습니다. 많은 우크라이나인이 폴란드 국경을 넘은 뒤 기차역과 맥도날드, 기타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으며 그는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난민 지원을 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치웨이는 며칠 동안 국경에서 기다렸다가 곧장 키예프로 가서 입대할 것이다. 지금은 아직 정식으로 군단에 속하지 않지만 일단 성인되면 돌아갈 수 없다.
군령을 무단으로 이탈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군의 규정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재난을 심하게 느낀 이 지웨이는 중국의 샤오부농에게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몰두해 있거나 블로거들이 박력 있게 국익이 모든 것보다 우선이다라는 식의 말은 하기는 쉬우나 전쟁이 정말 당신에게 일어나고 사는 곳이 포격되고 끼니를 걱정하고 거처할 곳이 없는 절망적인 무력감을 느끼면 당신은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매우 간단하다. 단지 안정된 생활을 원하고 삶의 안정이 보장된 후에야 국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대만만 남기면 되지 주민들은 필요 없다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 대만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공 양해가 11일 폐막했습니다. 양해 기간 중 많은 대표들이 어안을 제출했습니다. 일부 민중은 양해에 실망하며 민생에 도움이 되는 어안은 언제 실현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였습니다. 한 네티즌은 희망이 없었는데 왜 실망하냐? 손들어온 회의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중공 양회에는 많은 사람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리잔수 중공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장은 지난 5일 인민대표에서 대표자 2,951명, 실제 참석자 2,790명, 불참자 161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날 회의한 정협회의는 출석 인원 2,157명으로 1,988명이 참석, 169명이 불참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30명의 대표와 정협위원이 양해에 불참했습니다. 네티즌 추탱 2세는 나처럼 1년에 한 번 열리는 양회에 실망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올해 또 많은 인민대표 대회 대표, 정협위원들이 좋은 안건을 제출했는데 민심을 얻는 제안이 몇 건이나 통과될 수 있을까? 아마 또 바다에 가라앉듯이 잊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트위터 영상에서 한 여성은 98년부터 임기가 5년이고 1년에 한 번 열리는 이 회의에 실망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미 몇 기가 지났기 때문에 계속 얘기해왔던 의료, 교육, 취업, 노후, 식품 안전 등의 문제들이 오늘까지도 여전히 서민들의 큰 골칫거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올해 많은 대표들이 좋은 어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티엔치엔 후아 대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0년 의무 기초교육을 실시하자고 제안했고, 똥민주 대표는 개인세 과세 표준을 1만 위안으로 인상하자고 제안했고, 홍량 대표는 주택 공판 면적을 없애자고 제안했고, 장치청 대표는 전 국민에게 무상 의료를 호소해 서민들의 높은 지지와 호응을 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이런 민심을 얻은 제안이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 언제 가능할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표의 제안은 괜찮았지만 개인적으로 보수적인 느낌이 들었다. 예를 들어 셋째 자녀가 무료로 유치원에 다니게 하는 제안이다. 이 여성은 이 제안은 좀 약한데 누가 유치원에 보내지 못한다고 셋째를 낳지 않겠나? 만약 30위안을 나라에서 더 준다면 어떨까? 또 한 대표가 농촌연금을 매달 12위안씩 올려달라고 건의했는데 이 제안은 지금 물가가 너무 비싸 1년에 120위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농촌연금을 한 달에 1,000위안부터 시작하자라고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이 여성은 마지막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 채소와 양식은 농민이 심고 길은 농민이 닦은 것이고 빌딩은 농민공이 짓고 사회적으로 공장에서 지저분하고 힘든 일은 농민이 하는데 농민들이 이 나라에 바친 공로는 7, 8천 혹은 10,000위안의 퇴직금을 받고 있는 분들보다 적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사실 나는 가장 이상적인 연금은 전국적으로 신분을 보지 않고 동일하여 연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중화 자녀인데 왜 연금은 굳이 출신을 논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대표는 젊은 사람들은 택배나 테이크아웃 대신 공장에서 일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네티즌이 이건 다 차이나 드림이다. 천천히 꿈꾸세요. 실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이 아직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실망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악수하고 빠이빠이 해요. 내년에도 계속 허풍을 뜨세요. 다들 조심해. 정부에서 차 마시러 오라고 초대할까 두렵지 않나. 잊지 말고 가져갈 차를 준비해둬 라고 말했습니다. 홀령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돈이 어디 있느냐. 아프리카, 동남아, 1대1로 끝없는 해외 원조, 러시아와 체결한 고가 매국 계약 등등. 그러나 중국인들에게 돈을 쓰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나는 이 민족의 고난을 슬퍼하며 이 희망 없는 나라에 분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월 11일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을 것이지만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과 협력해 나토 영토의 모든 영역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토와 러시아의 직접적인 대결은 제3차 대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3월 11일 한 행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방어할 무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러시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지만 바이든은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바이든은 11일 백악관에서 러시아 최혜국 대우를 지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모스크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한편 러시아 다이아몬드, 해산물 및 보드카 수입을 금지하고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러시아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해 모스크바에 10억 원 이상 무역이익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급시계, 어류, 와인, 보석 및 고급 자동차와 같은 미국산 사치품도 러시아에 판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 경제에 다시 한 번 더 타격을 가해 국제사회에서 크렘린궁을 더욱 고립시켜 푸틴의 우크라이나 철군을 압박할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러우 전쟁이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대만의 안보 문제도 각계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중공 양해 기간에도 이른바 신시대 당의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총체적 전략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중공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이자 북경대학 대만연구소 소장인 리훈은 2027년 이전에 중공이 군사통일을 실시할 것이라는 루머에 대해 이 같은 설은 서로 다른 민의의 배경이 있지만 양안 통일은 필연적인 추세이자 역사적 흐름으로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대만망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대만 국가정책연구재단 군사전문가 리정수는 베이징의 대만 영유권을 절대 다수 국가가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제사회가 정치적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성급하게 대만에 군대를 배치한다면 국제사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완저 전 타이난 시장은 대만 자기 방위 의지를 국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라며 장기 침집제를 회복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며 광범위한 사격장과 전민국방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해 국방을 전민운동으로 유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